자,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만 오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문제처럼 받아치면서 이 문제 자체를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이런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 또는 공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요. 투표 권유 현수막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런 문장을 써가면서 이 내용을 과연 현수막으로 쓸 수 있느냐라고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불가하다,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투표 권유 설치물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게 하거나 유추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설명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쓸 경우에 특정 정당이 떠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 어느 당이 떠오르시는지 제가 여쭤보면 좀 그렇겠죠. 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아니 사실 이게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민주당의 선대위냐 이렇게 그 논평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가 국민의힘 선대위인 것 같아요.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들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게 중요한 선거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선관위가 이걸 쓰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게 공론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 네. 이거를 사람들이 그 현수막 그렇게 주의 깊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중파에서 계속 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런 말이 민주당하고 동격으로 비춰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선관위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을 돕는 그런 결과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평론가님,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면 계속 네네. 코끼리가 떠오르는 맞아요. 그런 효과처럼 네네. 지금 이 내로남불 쓰지 말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내로남불과 특정 정당이 자꾸 연상돼서 네네. 떠오르는 그런 효과가 나거든요. 심지어 이 국민의힘에서는 조수진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임을 선관위가 공식 인정한 셈이 됐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감사한다. 이런 약간 비꼬는 듯한 그렇죠. 입장을 또 발표하기도 했죠. 그런데 저는 이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야당의 공세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같이 중립적인 단어들인데 이걸 왜 굳이 여당을 연상시킨다고 금했을까? 선관위 이제 결정도 조금 너무 빡빡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야당이 이걸 모르지 않아요. 여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들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무능하다. 문재인 정권이 위선이다. 그리고 내로남불 정권이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썼던 분들이 네. 이걸 왜 달려고 그랬겠어요, 현수막에. 음흠. 왜냐하면 본인들이 많이 그렇게 정부를 비판해 왔기 때문에 네. 또 쓰려고 한 건데 문제는 투표 동료 현수막에는 네. 왜냐하면 크기가 다양합니다. 이걸 쓰지 말라고 한 거고 선관위가 밝힌 게 있어요. 민주당에도 쓰려고 하는 용어를 막은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촛불이라든가 민주적 이런 거면은 이거는 당연히 별거 아닌 거 아닌가? 당연히 일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또 특정 여당을 연상시킬 수 있으니까 쓰지 네. 말라고 금했다는 점에서는 네. 선관위 상당히 지금 좀 힘들게 지금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양쪽 정당의 기세가 거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한 여론업체 기관의 대표의 발언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인지 발언 내용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55대 45 정도로 아마 박영선 후보가 우세했을 겁니다. 투표 참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봉투 넣을 때 대충 보거든. 밖에 이렇게 얼핏 나오거든, 이게 도장이.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 변호사님, 이 사전투표 때 민주당 표가 더 많았다라면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네. 그 투표의 비밀을 네. 침해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참관인들이 봤더니 뭐 특정 정당을 많이 뽑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투표의 비밀 침해 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것도 나오는데요. 분석도 나오는데 사실 뭐 누가 어느 후보를 뽑았다 이렇게 구체적인 게 아니라 이 참관인들이 봤더니 대략 이렇다더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해당하기가 어려 보이고 그렇다면 또 하나 허위사실 공표 아니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법에 특정 정당을 당선시킬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당선시키지 않을 목적, 그 목적까지 사실 입증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이게 전원 형식입니다. 내가 민주당 의원들이랑 통화를 해봤더니 그렇다더라. 아무래도 민주당이 승리한 것 같다더라. 이런 부분이라서 사실을 공표했다고 또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 이틀 동안 실시됐는데 이 투표 기간에 한 유권자가 자신은 박형준 후보를 찍었다면서 투표용지에 도장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본투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이런 거는 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여쭙는데 이거 지금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거잖아요. 네, 강하게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투표용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네.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고요. 또 투표소 안에서 본인이 투표용지라고 하더라도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네. 해당 표는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네. 형사 처벌까지 받는 사안이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